그러면 이번 영상은요, 테마 5번째, 수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해도 중요하지만 좀 빨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순발력,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있게 좀 순발력 있게 문제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개념을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 이외의 것들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고, 아파트 가격 이외에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킵니다.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요.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을 합니다. 곡선상에서 이동이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라면 1번이 수요량 증가, 2번이 수요량 감소야. 요거를 시험에서 낼 때는요, 수요량이 감소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표현 대신에 하향 이동한다, 수요량이 감소된다는 표현 대신에 상향 이동한다. 곡선상 하향 이동, 곡선상 상향 이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이외에도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이것은 수요의 변화라 그래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곡선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것을 수요 증가라고 부릅니다. 이건 수요 변화예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건 이건 이제 수요 감소라 그래요.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시험에 뜰 때는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기도 하고 수요 곡선 우상향 이동 그러기도 해요. 수요 곡선 좌측 이동 그러기도 하고 수요 곡선 좌하향 이동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좀 한 번 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더라고. 가격이 원인이 되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고 곡선상의 점이 1번, 2번으로 이동하지만 가격 이외가 원인이 되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이 우측, 우상향 이동, 좌측, 좌하향 이동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곡선을 이렇게 우하향으로 그리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 3번, 4번으로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인데 1번이 수요량 증가, 곡선상 하향 이동, 2번이 수요량 감소, 곡선상 상향 이동, 3번이 수요 증가, 곡선이 우측 또는 우상향 이동, 4번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좌하향 이동, 수요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가격이 떴는데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가격 뒤에 예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변화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과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게 내거 가격이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그리고 보완재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분명 끝날 때 뭐로 끝났지만 가격으로 끝났지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즉 가격 이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체재 보완재 뒤에 가격이 뜨면 대체 가격이 떠도 수요의 변화예요. 가격 뒤에 뭐가 뜨면 예상이 뜨면 가격이 떠도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거 가격이 변해서 내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만 수요량이 변하고 다른 놈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결국 대체재 가격이나 보완재 가격이 변해서 내거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마지막으로 가격 뒤에 예상이 붙으면 또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었다. 수요법칙 배우셨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하락될 수가 있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건 곡선상에서 점이 상향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얘는 곡선상 점이 하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예상이 시험에 뜨면요, 수요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거는 공부하실 때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수요가 움직여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됩니다.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지금 가격은 비싸 보이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방향과 똑같이 수요가 움직인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증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은 수요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량이 감소하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가 증가합니다. 천지차이죠.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수요 법칙이니까.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 수요가 감소한다. 완전히 다른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 초초 요약 수업이니까 이제 바로 따라와야 됩니다. 소득이 증가를 한다고 쳐요. 이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자와 수요가 감소되는 자와 수요가 불변인 자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에는 정렬중이 떠줘야 됩니다. 정상제, 하나 더 열등제, 또 하나는 중간제가 돼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될 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가 되는 거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가 열등재가 됩니다. 소득이 증가되고 나발이고 수요가 불변인 재화는 중간재가 되고요. 공부하실 때 소득의 정렬중 하시면 됩니다. 소득에는 정렬중.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재 플러스라 그래요.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이면 열등재 마이너스라 그래요. 소득이 증가되든 말든 수요가 불변이면 중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득의 정렬중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아무 관련 없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체제 보완제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한 번 더. X제가 있고 Y제가 있어요. 항상 대체제 보완제는 두 재화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한쪽 재화 수요와 다른 쪽 재화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수수라 그래요. 수수. 근데 대체제 이놈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한쪽 수요가 혹시 증가되잖아요. 그럼 다른 쪽 수요가 감소돼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다른 한쪽 수요가 증가되고요. 대체제는 뭐 콜라와 사이다, 참이슬과 진로처럼 하나를 사면 나머지 하나를 안 사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나머지 하나를 안 사야 나머지 하나를 사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보완제는 여러분들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함께 쓰면 효용이 커지는 자입니다.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되고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다른 쪽 수요가 감소됩니다. 자,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시험에서는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요.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런데 대체제는 한쪽 수요를 증가시켜버리면 나머지 한쪽 수요가 감소됩니다. 한쪽 수요를 감소시키면 다른 쪽 수요가 증가되고요. 보완제는요, 얘를 사게 해야지 내 거 수요도 덩달아 증가되고요. 얘를 안 사게 하면 내 거 살 일이 없는 겁니다. 수요가 감소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상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식. 모르면 뭘 상식한 거야? 대체제는 얘 사면 얘 안 사고요. 얘를 안 사야 얘를 사는 게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 얘를 사야 얘도 사고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건데 저는 논의의 편의상 이걸 수수라고 부를래요. 수수. 근데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X제 가격이 떠요. X제 가격. Y제가 수요가 뜹니다. 이걸 가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X제 가격이 떠요. Y제 수요가 뜹니다. 어차피 시험에서는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요.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묻는다니까. 근데 요거는 수수가 아니고 가수가 됩니다. 가수.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쪽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면 다른 쪽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건데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대체제는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법칙에 따라서 이 X제를 안 사게 돼요. 그리고 다른 쪽 수요가 증가되게 됩니다. 시험에서는 결론만 묻습니다. 한쪽 가격이 하락하면 이쪽을 사게 돼요. 수요 법칙에 따라서. 그럼 이쪽을 사게 되면 내 거 수요는 반대로 감소되게 되겠지. 이게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 이쪽 가격을 상승시키면 이거 안 사지, 그지? 그럼 덩달아 내 것도 안 사. 이쪽을 하락시키면 이거 사겠지, 그지? 덩달아 내 것 수요도 증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가격이 뜨고 다른 쪽 수요가 뜨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가 플러스가 나오고요.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니까 한쪽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내 거 수요가 증가되고요. 한쪽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쪽 내 거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보완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상승하면 반대로 감소하고요. 하락하면 반대로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개를 다 물어 드릴 테니까 이거 일단 캡처 한번 하셔도 좋아요. 캡처 한번 하셔도 좋고. 만약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을 제가 다 써볼게요. 해당 재화에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니까 해당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자, 1번, 2번은 대체재 한번 해볼 거고요. 3번, 4번은 보완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재 수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대체재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완재 수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완재 가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답 쓰기 전에 미리 한번 캡처하시고 답 쓰고 한 번 더 캡처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 거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를 묻는데 1번과 3번은 수수예요. 2번과 4번은 가수고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공개합니다.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 수요가 반대로 증가됩니다. 대체재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재 안 사고 내 거 사니까 대체재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보완재 쪽 수요는 증가해야 됩니다. 보완재를 사게 만들어야지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되는 겁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돼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내 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대체재 쪽 수요가 수요 법칙에 따라서 감소될 거고 내 거 수요는 증가돼. 이렇게.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일단 보완재가 싸니까 수요 법칙에 따라서 보완재 쪽 수요가 증가될 거고 덩달아 내 거 수요도 증가돼. 이렇게. 감소는 뒤집으면 되니까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는 4가지 방법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 대체재 가격은 상승, 보완재 수요는 증가, 보완재 가격은 하락. 요 4개가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교재에다가 한번 공부한 흔적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초요약집 18쪽입니다. 초초요약집 18쪽. 먼저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과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다르죠, 그죠? 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뭐예요? 가격이 변해야 됩니다. 가격이. 얘는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야 됩니다. 이외가 변해야 되고 얘는 곡선이 움직인다 하셔도 좋고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하셔도 좋아요. 곡선이 움직인다 또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가격이 떴는데 가격 이외로 처리하는 게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격 앞에 대체재 보완재가 붙어서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붙거나 가격 뒤에 뭐가 붙으면 예상이 붙으면 이거는 가격이 떠도 수요의 변화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거는 3번, 4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1, 2, 3, 4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게 1번이에요.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하는 게 이게 수요량 증가. 이게 2번이에요. 곡선상 상향 이동하는 게 이게 수요량 감소. 이게 3번이에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거. 이게 4번이에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하는 거.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우하향을 만드시고 1번 수요량 증가, 2번 수요량 감소, 3번 수요 증가, 4번 수요 감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연습하시다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끝났으면 밑에 건 거들 뿐입니다. 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또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1번, 2번이라고 써두시고 항상 오른쪽이 증가입니다. 요게 3번, 4번인데 수요 곡선의 모양과 공급 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약간 다릅니다. 그죠? 이번에는 곡선상에서 상향으로 가야지 공급량 증가, 곡선상에서 하향으로 가면 공급의 감소입니다. 이게 3번, 4번입니다.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가야지 이동해야지 공급의 증가, 좌상향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요 수요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공부하신다? 요 수요의 변화. 중요합니다.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의 변화. 가격 이외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당분간은 일단은 수요 쪽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득의 정렬중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공식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이 수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소득의 정렬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제가 체크하는 것만 기억을 하실게요.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입니다. 소득이 증가되든 말든 수요가 불변인 재화는 중간재인데, 중간재는 구색 맞추기용이지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정상재가 뭔지를 주관식으로 얘기하실 것. 소득이란 말이 꼭 나와야 돼.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정상재.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재화는 열등재. 중간재는 제가 해드릴게요. 소득이 증가되든 말든 수요가 불변인 재화는 중간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사실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이거라 그랬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X제는 가격이 변하고요, Y제는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교차는 대보독이거든요. 대보독 하시고,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재화는 대체제고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보완제입니다. 대가리에 뿔 달린 보마,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독립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다른 놈 수요는 불변인데, 자, 이건 시험에 나올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수수, 또 하나는 가수. 하나는 수수, 또 하나는 가수. 수수는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상식으로 풀기로 했고요. 가수는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였고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수 상식으로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합시다.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한쪽 수요는 감소되고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나머지 한쪽 수요가 증가됩니다. 근데 보완제는 안 그렇습니다. 얘를 사야지 얘도 사고요, 얘 안 사면 얘도 안 사는 그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근데 교차 탄력성은요, 가격이 뜨면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고요, 하락하면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보완제는 상승하는 순간 반대로 감소하고요, 하락하는 순간 반대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것도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수수. 요거는 가수. 수수가 뜨면 상식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고요, 가수가 뜨면 교차 탄력성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대체제는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고요,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입니다. 1번, 2번이 대체제, 1번, 2번이 대체제, 3번, 4번이 보완제입니다. 한 번 더 연습. 대체제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감소, 감소되면 증가. 보완제는 안 그렇습니다. 증가돼야 증가, 감소되면 감소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가수입니다. 상승해야지 나머지 한 놈이 증가합니다. 하락하면 나머지는 감소됩니다. 같은 방향. 보완제는 상승하면 반대로 감소합니다. 하락하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글자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가 시험에 떴어요. 그리고 보완제가 시험에 떴어요. 공부하시는 방법은 두 개라 그랬죠.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재화의 수요. 그리고 가격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보완제가 시험에 뜨면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그리고 가격 수요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체제는 어떤 재화냐면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한쪽 수요는 감소되고요, 한쪽 수요가 감소되면 한쪽 수요가 증가됩니다. 대체제는 얘가 상승해야 얘가 증가됩니다. 얘가 하락하면 얘도 감소됩니다. 대체제 보완제 수수와 가수입니다. 보완제는 얘가 증가돼야 얘도 증가됩니다. 얘가 감소되면 얘도 감소되겠죠. 보완제는요, 얘가 상승하면 얘는 감소합니다. 얘가 하락하면 얘가 증가되는 그런 놈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 떴을 때 상식 동원력과 가수 떴을 때 교차 탄력성, 수수 떴을 때 상식을 동원하시고 가수 떴을 때 교차 탄력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줄기차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5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5번.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먼저 첫 번째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38선을 좀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38선 그어두고 1번부터 5번까지는 5개, 6번부터 8번까지는 3개, 이렇게 해서 수요 증가 요인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개, 3개.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제 가격 상승. 얘는 같은 방향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려 그러면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은 그래서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보완제는 반대입니다. 보완제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수요 감소 요인은 반대로 뒤집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감소되려 그러면 소득 감소, 선호 감소, 인구 감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하락. 보완제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거래세 인상인데 이것도 제가 조심하자고 했던 거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돼야 됩니다. 정상제 기준이고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제 가격은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해야지 내것 수요가 증가됩니다.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해야지 내것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쪽 수요는 증가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니까 기타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대체 투자 시장이라 그래요. 이건 아까 배우셨던 대체재 가격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말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채권, 예금 시장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이 안 좋아야 돼, 불황해야 돼. 기회비용은 뒤에 가셔서 요구 수익률이라고 배우시게 되는데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데 기대가 커야 됩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을 네 글자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인 기회비용은 작은 게 좋아요. 그래야지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감소. 대출 기간은 길어져야지 매달 상환 부담이 가벼워지고요. 대부 비율은 확대돼야지 자기 자본을 적게 넣고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기대인데 자,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되면요. 일단 수요는 증가되고 신규 공급은 증가되거든요. 38선. 재고 공급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소비자들 미리 사거든요. 수요 증가되고요. 건설업체들 미리 짓거든요. 그래도 공급도 증가됩니다. 신규 공급. 근데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재고주택 공급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오히려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패턴 알려드릴게요.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패턴을 3개 준비하세요. 수요, 신규 공급, 재고 공급 하시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앞에 거 2개는 올라가고요. 뒤에 거 2개는 뒤에 관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그러면 수요는 증가, 신규 공급도 증가, 재고 공급은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논점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요. 그러면 수요는 감소, 신규 공급도 감소. 하지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량을 쏟아냅니다. 재고 공급은 증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산비, 생산요소 가격, 건축비, 시멘트 가격, 건설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요 3개가 같은 표현입니다. 아파트 짓는데 생산비 들어갈 거고요. 그걸 생산요소 가격. 아파트 짓는데 건축비 들어가겠죠. 시멘트 가격,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이런 것들은 하락해야 됩니다. 다 같은 논점이고요. 기술은 발달해야 되고요. 건설업체 수, 쪽수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 뭐 건설 들어가 있고 생산 들어가 있고 건설 그리고 아파트 짓는데 가장 크게 들어가는 거가 토지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뭐 건축, 생산 이렇게 이 5가지는요. 수요량과도 관계가 없고요. 수요와도 관계가 없어요. 오직 공급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 시멘트 가격, 건설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건설업체 수는요. 수요량과도 수요와도 관계가 없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공급 고유의 요인이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인하되는 게 좋아요. 건설업자들도 돈을 빌리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이 확대되어서 많이 짓게 만들어주면 공급이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요 변화 요인은 5개, 3개에서 따로 공부해 주시고 공급은 공급만 변화시키는 5개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산비는 하락, 토지 가격, 임금도 하락, 기술은 발달, 업체 수는 증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랑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3문제만 풀어드릴 겁니다. 좀 내용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1번. 일단은 여기 지금 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문제 풀다가 소득이 떠 있으면요. 무조건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기 뭐 10%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8% 20%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냐면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요거는 정상제가 됩니다. 정상제. 소득이 감소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감소했네. 요것도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소득 증가할 때 수요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면 정상제. 소득 감소될 때 수요가 감소돼도 정상제가 됩니다. 뭐가 열등제냐면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거나, 오케이. 소득이 감소할 때 반대로 수요가 증가되면 열등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소득에는 정렬주만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 빨리 푸는 방법입니다. 10% 8%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2번 문제. 중요하죠. 일단은 칠판 한번 보시죠. 1번 2번은 수수예요. 수요. 2번은 가수예요. 3번은 수예요. 4번은 가수예요. 반복해서 보시면 풀려요. 1번은 한 놈 수요가 뭐 됐더니만 증가됐더니만 다른 쪽 수요가 감소돼 버렸대요. 얘 샀더니면 얘 안 샀다. 요거 대체제입니다.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된다. 이것도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제는요. 한쪽 수요 증가했을 때 나머지 한쪽 수요가 감소되는 것도 대체제. 한쪽 가격 상승했을 때 다른 쪽 수요 같은 방향으로 증가되는 것도 대체제. 수수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가수가 나왔을 때는 같은 방향 움직여줘야 됩니다. 3번은요. 요거 샀더니만 얘도 샀대요. 이거 보완제. 요놈 가격 상승했더니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됐답니다. 요것도 보완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3번입니다. 3번. 3번은 풀기 전에 잠깐 절 좀 보세요. 자, 뒤에 가서 배울 거니까 지금은 미리 연습만 좀 합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절대값을 지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얘는 1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1보다 큰 값이 나오면 탄력이라 부르고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비탄력이라 그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1.5인지 0.5인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1.5는 탄력이라 부르는 거고요. 0.5는 비탄력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크기하고 방향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건가요? 철저하게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크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크기입니다. 가격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이라 그래요. 이보다 작아지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탄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크기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인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대값 없이 x제의 가격 변화일 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재화가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2개부터 대체제 보완자를 말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1과 비교하지 않아요. 0과 비교합니다. 0보다 크면 뭐죠?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나중에 제가 0은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는 숫자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것에 가서 제가 어떨 때 투자한다고 얘기를 할 거냐면 플러스일 때는 투자를 한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마이너스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거예요. 한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수년가는요. 플러스면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나오겠지, 그지? 수년가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사실은 0이 중요한 게 아니죠. 플러스일 때 투자하고 마이너스일 때 투자를 하지 않는 거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고 플러스니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거지. 플러스면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잘 들어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크기가 중요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 얘만 유일하게 절대값.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0과 비교해서 같은 방향, 요거는 방향이 중요한 거지. 이거는 크기 따위는 개나 줘버려. 이거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고요.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두 탄력성은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내기도 하죠. 자,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탄력, 작으면 비탄력이 되는 거고. 혹시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아파트 수요량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변화율 분의 오피스텔 수요량, 그러면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고, 절대값 없이 결과값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문제를 갖다가 하나, 둘,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은 8장을 한번 껴보실래요? 8장을 한번 껴보시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 겁니다. 세팅을 해드릴게요. 절대값 세팅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가격이에요. 오피스텔 가격이 10% 뭐였어요? 상승. 플러스 10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피스텔 찾으셔야 됩니다.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감소? 오피스텔 수요가 15% 감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절대값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1.5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뭐? 탄력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하거든요. 밑에 플러스 10, 위에 마이너스 15, 절대값은 1.5가 되기 때문에 탄력. 그리고 얘의 크기는 탄력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크니까. 이번에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재활용합니다. 몇 프로? 플러스 10이 되겠죠.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소형 아파트 수요가 5% 증가했다. 이게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10분의 5는 0.5거든요. 0.5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같은 방향이잖아. 이게 플러스 10에 플러스 5는요. 그럼 플러스 0.5니까 요거 대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디 요거 외에 어떤 것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 가격 탄력성은 밑에 플러스 10, 위에 마이너스 15, 무슨 값? 절대값. 결과값은 1.5. 탄력 이렇게.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 따위는 필요 없고 밑에 얼마? 플러스 10. 위에 얼마? 플러스 5. 그러면 둘은 0.5가 되면서 같은 방향 대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저는 요 2번 문제를 이번 시험에 강력 추천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팅은 딱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돼.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 세팅 값은 쫙 조래. 갑니다. A 가격이 4% 뭐였어요?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4. 그리고 철저하게 뭘 찾아야 되면 A 찾으셔야 됩니다. A. A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 2% 감소. 이렇게. 결과값은 얼마? 0.5. 절대값이니까. 이거 뭐?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보다 작으니까. 이번에는 A 가격이 4% 뭐? 상승. 오케이. B 수요량이 8% 감소. 마이너스 8. 그럼 결과값이 얼마? 마이너스 2인데 2는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너스야. 얘는 상승했는데 얘는 줄었지. 둘은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간혹 이제 위에서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여기도 절대값을 나름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2하고 보완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2이면서 보완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가 나오면 무조건 대체제로 가버리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 보완제로 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을. 그러면 답은 뭐죠? 답은 0.5의 비탄력 마이너스 2의 보완제. 좀 글자가 좀 잘못됐는데 0.5의 비탄력 마이너스 2의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싹 지워버릴 테니까 7번 보시고, 세팅값은 요래 세팅값은 요래가 세팅입니다. 출발합니다. 오피스텔 가격 플러스 10, 오피스텔 수요 마이너스 15. 하지만 절대값 덕분에 1.5 그리고 탄력. 교차 탄력성입니다. 오피스텔 가격 플러스 10, 소형 아파트 수요 플러스 5. 결과값은 0.5의 대체제 같은 방향이라서 그래요. 2번 밑에 플러스 4, 위에 마이너스 2. 요거 살려야 됩니다. 0.5 비탄력. 밑에 플러스 4, 위에 마이너스 8. 결과값은 마이너스 2. 둘은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제가 방금 푼 속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저렇게 빨리 풀고 지랄이야 하시면 안 되고, 방금 제가 푼 속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실력을 끌어올려서 맞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 5번째였고요. 뭐 특히 요 2번 문제, 3-2번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격 탄력성,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는 겁니다. 점점 흥미를 돼갑니까? 입질이 옵니까? 이제는 6번 테마 균형 형성과 균형의 변화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다른 영상 보기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 균형의 형성과 균형의 변화인데, 여기서는 해마다 2개가 나옵니다. 일단 이론 문제가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그래서 최근에 계산 문제가 균형 쪽에서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균형을 문제를 내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거의 대부분 맞춰버리더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균형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 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수로 줘버립니다. 분수로 뭐 이렇게 4분의 1, 뭐 2분의 3 이런 식으로 분수를 주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수요 함수를 주면서 뭐 수요자가 2배 됐다, 3배 됐다 이렇게 해서 원래 균형을 한번 찾고 수요자가 2배, 3배 됐을 때 균형을 찾아라 하는 형식으로 문제 난이도를 약간 높이는, 뭘 그렇게 높아지는 건 아니야. 약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분수 나오거나 몇 배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6번째 균형의 형성과 균형의 변화는 두 문제까지 예상해 주셔야 되는, 한 번 공부해서 문제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영상을 꼭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을 즐겁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마 6번 테마에서 다시 초초요약집 강의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6번에서 만나요. 안녕.